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보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주식 하시다 보면은 내가 그 주식 팔았어야 되는데 그거 안 팔아가지고 지금 수익기에 놓치고 마이너스 커졌다, 막 이런 후회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면 수익권에서도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못 팔아가지고 확보했던 수익 다 놓쳤네, 이런 경우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주식을 매도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는데, 일단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우는 무조건 매도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케이스가 있긴 있죠, 언니님. 그쵸. 진짜로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은 뭐 뻔하지만 국룰처럼 정해진 거 있긴 있죠. 네, 일단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런 경우는 그냥 무조건 매도하는 게 좋았어, 다음부터는 이건 좀 지켜 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계좌 잠식, 두 번째는 멘탈 붕괴. 일단 기본적으로 자신의 투자자가 멘탈 나갔다 그러면 매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종목의 치명적 악재, 종목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대체로 좀 안 좋은 상황이네요.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것 중에는 막 좋은 상황에서 매도 못 해가지고 그거 놓쳐가지고 아쉬워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럴 때는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건 아니었다,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쵸. 그럴 때는 매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긴 해주는데 무조건 매도다가 아니라 부분 매도하든가 전량 매도까지는 안 해도 되고 선택권이 그래도 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죠. 자, 요런 거는 그럼요, 한번 말 나온 김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잘 샀어요, 매수를 했는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때 매도했어야 되는데 7,000원까지 보다가 놓쳤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갔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어요. 뭐 오늘 이렇게 좀 올랐지만, 이렇게 되면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때 어디선가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어딘가 되게 매도 기회 많았는데,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런 거를 좀 약간 뭐 기술적으로 무조건 매도하면 좋은 때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없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 것 같아서. 이거는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때라도 무조건 매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기준점들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다 아니라는 얘기일까요? 이거를 상황을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지 마시고, 이때는 내가 해야 될 행동, 투자를 하면서 기본기라고 하죠, 제가 말하는 해야 될 것, 이거를 그냥 이행해준다. 언제 어떻게 이행하는가, 그거를 이제 채워나가는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매도를 해주는 게 맞죠. 조금이라도 많이 해서 적게 했어야 아쉬움은 있을지 몰라도 매도는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못 지켰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거 숙지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매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해야 될 것들은 하는 게 좋다로 받아들이는 게 좋고, 결국은 뭐 어떤 자리가 매도 자리야, 어떤 자리가 매수 자리야, 이런 거보다 그 각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매수매도 그렇게 막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접근 방법이 다른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얘기를 좀 나중에 좀 이어서 해보고, 되게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네. 잠깐 제쳐두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은 계좌가 잠식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종목에 뭐 치명적인 악재가 있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멘탈이 나갔을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 매도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네. 여기서 이제 조금 우선적으로 궁금한 게 그런 것 같아요. 멘탈 나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멘탈이 나가면은 무조건 매도해야 되나? 멘탈이 나가는 거는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멘탈이 나가는 걸 텐데, 그럼 손해 볼 때 멘탈이 나가므로 그때는 손해 보면서 매도해야 되나? 뭐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잖아요. 일단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단순 답변은 예스입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러면은 손해 볼 때 매도하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찌됐든 여기서 샀는데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무조건 손해 날 때마다 팔아야 되네? 그러면은 손해 날 때마다 팔면 나는 맨날 손해네?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올라가는 경우에는 멘탈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나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죠. 그러면 아까처럼 기분 좋다가 다시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다시 멘탈 나가는 시점에 팔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완전 엇박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손해만 나겠죠. 무조건. 그러면은 여기서 문제는 뭘까?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종목이 문제일까? 아니죠. 본인의 멘탈이 문제죠. 멘탈이 문제다. 그러면은 떨어질 때 멘탈이 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기본이죠. 기본이다. 내가 선택한 종목이 떨어진다고 해서 조금 떨어졌는데 멘탈 나간다? 그거는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입니다. 근데 멘탈은 안 나가고 단단하게 붙잡고 있다가 마이너스 80%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사람은 멘탈의 문제는 아닌데 그거는 그냥 인지의 문제 아닐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초보자 분들이 저희 영상을 볼 텐데 그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뭘 어쩌란 얘기야 이런 얘기 들으면 그 생각이 드는데, 떨어질 때 멘탈 나가지 말래. 근데 계속 떨어지면은 그거는 인지가 잘못돼 있는 거래.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니까 그때 이제 구원자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방법론이 떨어지기 전에 칼손절이야. 그러면서 이제 막 손절을 막 반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명쾌하니까.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매도하는 거는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거 안 했어, 나 숙제 안 했어로 인지하라고 했잖아요. 보통 제가 볼 때 초보자들은 이런 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적용을 실전에서 잘 못해서 초보자예요. 다르게 말하면 멘탈 나가지 말래. 오케이, 그래서 하락해도 멘탈 안 나가고 그냥 존버했어. 존버타란 얘기잖아. 존버했어. 근데 마이너스 80% 되면 또 그건 문제래. 이럴 때 이 사람의 문제점은 멘탈의 문제가 아니라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그냥 분별력 자체, 아까 인지 이런 것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영역의 문제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실전에서 무조건 잘한다라고 볼 순 없잖아요. 분명히 영역이 다른 문제다. 그 분별력이라고 하면 헷갈리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식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상태 아닐까요? 저 정도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멘탈의 문제는 아니지만 멘탈만 잡으면 무조건 수익 난다, 이런 이분법으로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추가로 이것도 얘기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80%까지 간 거는 종목 잘못 고른 거지. 종목을 잘 골라야 돼. 이것도 잘못된 거라고 봐요. 그냥 어떤 종목을 잡든 간에 이렇게 그냥 방치하게끔 하는 것 자체가 주식을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종목 선정의 문제라고도 볼 수는 없습니다. 저거는. 네, 종목 선정 카카오 샀어도 가능성은 나올 수 있고요. 어디서 샀냐, 어디서 어떻게 샀냐의 문제인 거지, 이게 단순히 좋은 종목, 나쁜 종목으로만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까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세 가지에 포함되는 거죠. 종목에 치명적 악재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좀 심해졌다. 그거는 또 내가 잘못 샀으니까 그게 아니라 그건 종목 선정의 문제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하는 게 초보자가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구분한다는 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초보 중에 잘하는 초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대부분이 이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맞아요. 그냥 샀는데 분별력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다 보니까 마이너스 막 60, 70% 갔어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는 상황에서 종목에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막 감자 맞고 그러면서 마이너스 막 80% 갔어요. 막 이런 종목들이 막 늘어나면서 계좌 잠식 가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이게 가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처음에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 주식을 접근하느냐,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맞아요. 이게 실전에서 경험치를 쌓으면서 이런 것들을 구분하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거, 이게 위험해 안 위험해를 내가 인지하고 구분할 줄 아는 거, 그거 할 줄 알면은 웬만한 기술적 분석만 열심히 주구장창 팠던 초보자들보다 훨씬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할 줄 알게 되면은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하는 와중에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데 대체로 다 그냥 무난하게 수익을 내거나 큰 수익을 내면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그래도 내가 아무리 다 막 그 소위 말하는 주식 고수가 된다 해도 내 종목이 뭐 예상치 못하게 이런 흐름으로 가가지고 관리가 좀 미스가 난다던가 뭐 여러 가지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도 안 젖어서 지금 말했던 세 가지 케이스에 해당이 되게 되면, 그때는 종목의 치명적 악재를 보고서 이 이유로 인해서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해서 손실을 더 이상 늘리는 거는 줄여야지, 그런 선택을 하는 건 괜찮죠. 이 나머지를 다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못하는 사람이 그냥 얼레설레설레 이러면서 세 가지 다 맞아버리면서 그냥 손절을 반복하는 거는, 그거는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애초에 문제점은 그걸 하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앞에서부터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게. 네, 방금 전에 말했었던 사람이 두 개가 뭔 차이지?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이거예요. 해야 될 거를 하면서 이 상황을 맞은 사람은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고, 한 종목 이런 상황 나온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극복되고, 해야 될 거 안 하면서 이런 상황 맞은 사람은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다 문제가 되니까 계좌 전체로 문제가 되고 결국에는 극복을 못할 거고, 이렇게 결과가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자, 추가로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거 한번 물어볼까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이거를 해야 될 거를 잘하고 수익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은 이 세 가지 경우를 맞는 경우에 매도를 한다,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했는데, 다른 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좌 잠식도 맞게 될까요?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될 걸 제대로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첫 번째, 계좌 잠식은 안 맞습니다. 그냥 피해요. 피해 갑니다.
하락장이 아무리 길어져도. 이미 계좌 잠식을 맞았다는 것부터가 해야 될 걸 안 해서 그게 누적돼서 그렇게 간 걸 테니까. 맞아요. 숙제 밀리고 밀린 거니까 마지막 데드라인에라도 해야 되니까 매도밖에 없는 외통수에 맞는 겁니다. 참고로 계좌 잠식은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금이 다 주식에 들어가서 물려 있는데 현금도 없어. 뭐 이런 상황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클럽 안에도 초보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막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클럽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쭉 해야 될 게 뭔지 이거에 대한 인지부터 쌓아나가고 구별하면서 잘하지는 못하지만 잘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계좌 잠식 자체를 안 만납니다. 근데 그분들은 항상 말해요. 언니님, 제 주변에 아는 사람 친구가 아니면 친인척이 누가 이런 상황이래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딱 들어보면 다 계좌 잠식. 근데 저는 그 사람들보다 주식 훨씬 더 적응 경력했는데 제 계좌는 괜찮거든요. 감사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죠. 큰 차이죠. 그리고 이 계좌 잠식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계좌가 원활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 종목이 뭐 쇼박스라는 종목을 샀는데 여기서 이런 거 맞아가지고 마이너스 30-40%가 간다 한들 멘탈이 안 나가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래서 멘탈이 안 나가니까 얼마든지 30-40% 괜찮아라고 하면서 관리해가지고 이런 때 수익 내고 나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일 거고. 네. 멘탈이 안 나가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초보자는 그러면 이거 그냥 무조건 존버하라는 거야? 멘탈 잡고서 존버하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게 멘탈 잡고 존버해야지 하다가 멘탈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처음부터 나 멘탈 나가야지 하고서 나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고 진짜 멘탈이 안 나간다는 거는 내가 뭐 마이너스 20%인 상황에서 이거를 궁극적으로 나는 이거를 플러스로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 나는 이거를 할 수 있어. 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팀과 같이 있어. 아니면 클럽 안에서는 어니스님하고 같이 하니까 이거 충분히 될 수 있어. 이런 어떤 좀 비빌 언덕이 있긴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신의 실력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팀이든 누구든 뭐 그게 없는 상태에서 초보가 처음부터 그냥 멘탈 안 나가야지 이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마이너스 20%든 30%든 이 마이너스를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그래 마이너스인 거 꾹 붙잡고 막 존버 타고 물 탈 때 물 타고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수익을 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솔직히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지금 마이너스 이렇게 커지면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 먼저 받아들이고 이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서 그런 환경 안에 들어가서 그걸 배우고 익히든가 전혀 다른 형태로 주식을 해나가셔가지고 이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 본인이 그냥 하고 싶다는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가 멱살을 잡고 끌고 가든 해서 이 경험을 꼭 쌓으세요. 그래서 그 경험이 본인 것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반복돼서 자기 경험치가 올라가게 되면 알아서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치를 저희가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안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오래 안 걸려요. 이 경험을 한 번, 두 번 쌓는 거는 몇 개월 있다 보면은 몇 차례 쌓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그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죠. 사실 저희 클럽 분들이 다 그렇게 변화하고 계시니까. 이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 3가지에서 하나, 둘, 3개에서 2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다른 초보는 이 3개의 상황을 항상 담았는데 나는 3개 중에 2개를 이미 피했어. 계좌 잠식과 멘탈 나가는 거. 네, 그거는 내 의지로 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간헐적으로 종목의 치명적 악재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100% 피하진 못하고 단 1%, 0.1%라도 만날 수도 있다. 그럼 이거는 극복하는 영역. 이렇게 되게 되면은 3개 매번 다 맞는 사람하고 3개 중에서 2개는 완전히 피하고 3번째 것도 되게 낮은 확률로 맞는 사람 A랑 B랑 비교하게 되면은 결과가 다릅니다. 수익금 자체도 다르고요. 꾸준히 투자하면은 B는 수익 내는데 A는 수익 못 내요. 이 차이가 여기서부터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저희가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은 이 3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는 여러분들 대부분 멘탈 나가거나 계좌 잠식되거나 뭐 종목에 악재 생기면은 매도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거 말고 이 나머지 2개의 상황을 아예 없앨 수 있게 본인의 능력치를 좀 기르세요. 경험치를 키우세요. 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아무리 본인의 능력치가 키워져도 이 3번 상황은 맞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는 노하우를 익혀 나가세요.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맞아요. 솔직히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 세 가지, 이거는 뻔하다면 뻔한데 이 얘기를 굳이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을 다르게 말하면 저는 외통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지가 없는 상황. 그러면은 주식 투자는 이 외통수를 안 맞게 만들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매매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되게 좀 깊은 깨달음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제 3번이 좀 궁금할 것 같긴 합니다. 뭐 치명적인 악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다 보면은 안 좋은 뉴스 나오고 개파락 뜨고 막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그냥 매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은 뭐 관리 종목 지정되고 뭐 상폐 될 것 같을 때 그런 때를 말하는 것인가? 이미 그러면 너무 늦는 거 아닌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요거만 조금 좀 팁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실력에 따라서 치명적인 악재의 범위는 달라진다. 이거마저도 정답은 없다. 그쵸. 진짜 고수들은 저한테 만약에 치명적 악재는 뭔데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상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폐에 준하는 정도가 된 거, 아니면은 상폐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정도, 요번 감사 통과하기 어려울 것 같아, 요 정도 되는 거, 전 그 정도를 치명적 악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대규모 유중, 아니면은 뭐 뉴스에서 대규모 악재, 그래서 개파락 크게 나오는 거, 아니면은 하한가 맞는 거, 이런 거 저한테는 치명적 악재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 저는 이거 관리해서 얼마든지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근데 전제가 실력의 전제예요. 고수는 이게 돼요. 근데 초보일수록 다음날 마이너스 한 15% 정도 개파락해서 출발했다, 이런 것만 마저도 이거를 치명적 악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15% 갔다가 악재가 겹쳐지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상폐 리스크까지 가는 거일 텐데. 네. 그러면 한마디로 그럼 어니스테이님은 이런 악재가 겹쳐져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악재인데 그 악재들이 진짜로 어떤 악재냐, 그리고 그 악재 안에서도 파동이 존재하느냐, 그걸 이용할 여지가 있느냐, 그리고 이 종목의 뭐 비중이나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전적인 영역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말로 그냥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려운데 됩니다. 될 수 있어요.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게 실력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손 쓸 수 없이 손 쓰려고 해봤는데 악재가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어져가지고 만약에 상패까지 갔다. 전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이 종목 하나 상패돼도 나는 괜찮다. 나머지 계좌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메꾸고도 남으니까 그런 정도가 되는 게 실력자고 고수다. 이 얘기까지 하신 거니까. 네, 그것도 맞고, 그리고 보통 그 전에 마무리합니다. 상패 때까지 납두지 않고 그 정도 상황까지 됐다라고 해서 저도 이건 진짜 치명적 악재야 인정하고 무조건 매도해야 돼라고 하게 되면은 뭐 손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전에 손절보다는 상세 이렇게 해서 계좌적으로 도와줘서 이 종목을 제거하는 데는 문제는 없기 때문에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만큼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실전에서는 악재 이러면 진짜 멘탈 나가고 짜증나는 상황 같지만 오히려 이거는 괜찮고,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가끔씩 막 뜬금포로 거래 정지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어이없는 건 횡령 이런 거 걸릴 때가 제일 어이없죠. 자, 뭐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럴 때를 말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막 악재 그래서 막 진짜 심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는 이 고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그거 같아요. 나는 초보자니까 마이너스 15% 정도면 치명적 악재니까 손절하라는 얘기구나. 저희 얘기를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이건 너무 곤란한 얘기죠. 당신은 초보자니까는 3번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하세요. 오늘 저희 얘기를 이렇게 알아듣지 마시고, 아, 나는 초보자고 이런 거에서도 멘탈이 나가고 막 그러니까는 안 그러기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희 영상은 항상 그렇죠. 초보자니까는 초보자가 할 수 있는 칼손전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종목 선정은 이런 식으로 꼼수처럼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초보자기 때문에 그 이상을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취지로 오늘 얘기도 말씀드린 거니 잘 방향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주식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또 다른 관점의 팁을 드리면은, 자,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상황은 존재하는데 왜 주식시장에서 이때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상황, 이런 건 없을까? 뭐 있긴 있죠. 가끔 유튜브나 다른 데서 보게 되면은 기법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그냥 그들의 주장인 거고, 실제로는 여기서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상황, 이건 주식시장에선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은 도대체 매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는 오늘 컨텐츠에 답이 있습니다. 매수는 아까 말했던 그런 상황을 맞지 않게
매수를 해주는 거다. 매수부터 시작이다. 계속 유지하면서 뭐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다. 뭐 그런 거에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쵸. 매수는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를 알면은, 왜냐면 모든 매매의 시작은 매수부터 시작이 되니까 매수를 잘해야 되는 게 맞고, 잘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외통수 맞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좀 깊게 이어나가고 고민하고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에서도 실제로 이런 고민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수하는 거 배우고 싶어요라고 했을 때 그 근본부터 깔아놓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외통수를 피해 나가는 상황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맞춰서 해 나가되 점차 이제 좀 그 정교하게 보다 더 최대 효율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매수 노하우를 길어 나가는 건데, 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고, 클럽에 오시면은 그 순서대로 쭉 발전하시면서 마지막 노하우까지도 배워 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뭐 생각 있으시면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 저희가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리하면 매도는 뭐 세 가지의 경우에 무조건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보다 더 깊은 메시지가 있으니까 오늘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니스트님이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 이런 건 없다, 보다 더 중요한 건 매수라는 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거를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컨텐츠에 같이 답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계속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클럽 운영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주식 비더 공유 카페라는 이름의 카페에 오시면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오시면은 맨 위에 있는 검색 결과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네이버 로그인하고 카페 가입 한번 하시고요. 가입은 바로 간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체 글 보기 보신 다음에 다른 글들은 여기 클럽 회원분들만 서로 볼 수 있는, 일반 회원분들께는 공개되지 않은 비공개 글이라서 뭐 이런 가입 인사 글 몇 개 외에는 좀 보시기 어려울 거고요. 일단은 먼저 필독 공지 보셔서 가입 안내 및 신청하기 글 확인하신 다음에 쭉 보시고 영상 통해서 더 좀 제대로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고요. 아래 보시면은 파란색으로 링크돼 있어요. 요거 신청서 쓰시면은 상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 부분에 이제 좀 오래된 후기긴 한데 후기도 이렇게 좀 써놨어요. 저희 이제 클럽을 저희가 벌써 만 5년 넘게 하고 6년 차로 모집을 계속 하고 있고, 이 안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것도 오시면은 수많은 선배분들께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어니스트님이 그 위에서 꼭대기에서 회원 한 분 한 분 다 기억해 가시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어니스님 보고 천재라는 얘기가 막 되게 많이 돌던데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회원분들을 다 기억하고 세세하게 팁을 주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 드린다, 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통해서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